부동산 간단 부간유. 안녕하세요. 매일 부동산 간단 뉴스 부간유입니다. 서울 대신 인천 선택한 30대, 1년 새 집 산 사람 2배 늘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으로 30대들이 인천과 경기 외곽 지역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2025년 4월 기준 인천 집합건물 매입 건수는 3,080건으로 전년 대비 94.1% 급증했으며 서울도 60% 증가한 반면 경기는 33.8% 감소했습니다. 인천에서 가장 거래가 많았던 지역은 서구 915건, 이며 특히 검단 신도시와 루원시티 개발이 거래 증가에 큰 영향을 줬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인천 서구의 미추홀구에서 거래량이 391%나 증가했다는 부분입니다. 이는 GTX 신호선, 도시철도 등 교통 호재와 개발 기대감이 맞물리며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연신내역 일대, 공공재개발로 탈바꿈. 방학, 쌍문 이어 또 하나의 변신. 서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환으로 연신내역 인근 노후 주거지 8,247제곱미터 부지에 392가구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이 지역은 역세권이면서도 준공업 지역으로 개발 잠재력이 높고 주민 동의와 공모를 거쳐 두산건설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최근 재개발 사업성 개선으로 건설사들의 관심이 커졌고 올해 3월 대우건설의 참여로 사업성이 입증되면서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입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인근 방화역, 쌍문역 개발과 연계되어 연신내 일대가 새로운 주거, 상업 중심지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입니다. 공공주도의 개발 방식으로 2030년까지 입주 목표를 세운 만큼 향후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기금 바닥나는데? 대선 후보들 돈 드는 공약만 쏟아낸다.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이 10조 원 아래로 떨어져 15년 만에 월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임대주택 공급, 청년 전세대출 등 주요 정책 자금의 재원 부족을 의미합니다. 2025년에는 8조 9천억 원까지 감소할 전망으로 지금처럼 집행하면 현금이 바닥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대선 후보들은 고비용 부동산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어 현실성 부족과 기금 고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는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청년 맞춤형 공급을, 김문수 후보는 신혼부부 대출 확대와 청년 주택 공급을 강조하고 있는데 기금 조달 계획 없이 막대한 지출을 전제로 한 공약이라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기사는 정부 재정의 한계와 정책 지속 가능성에 대한 중요한 경고를 담고 있으며 공공주택 정책에 현실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도시 용인, 수도권 연결할 교통 대동맥 깐다. 용인시가 2040 용인 비전 실현을 위해 올해 4,521억 원을 들여 도로, 철도 등 광역교통 인프라 구축에 나섭니다.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을 목표로 투트랙 전략을 펼치고 있으며 현재 국도 45호선, 82호선 확장, 경강선 연장, 동서횡단선 추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산단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철도 계획이 핵심으로 서울, 수도권, 충청권과의 연결성 강화가 기대됩니다. 주목할 점은 경강선 연장이 반도체 산단과 서울을 연결하는 핵심 노선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총 5조 원대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라는 부분입니다. 이는 단순한 교통망 확장을 넘어 국가 첨단 산업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교통 기반 마련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송파 위례의 고급 시니어타운 개장. 건강식, 간호서비스, 갖춘 신개념 레지던스.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 위치한 시니어 레지던스 위례 심포니아가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지하 4층 지상 9층 규모, 총 102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하철 8호선 장지역과 위례 트램 개통 예정지 인근에 위치해 교통 접근성이 좋고 남한산성과 휴머닝 산책로 등 쾌적한 주거 환경도 갖추고 있습니다. 건강식 제공, 주 2회 청소 및 컨시어지 서비스, 간호사 상주, 건강상담 등 맞춤형 고령층 서비스가 강점이며 보증금 4년 동결, 조기 계약 시 혜택도 제공됩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의료, 건강, 생활편의 기능까지 결합된 복합형 시니어 주거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는 프리미엄 실버타운 수요 증가를 반영한 개발로 평가됩니다. 1억 넘는 부담금 폭탄에 재건축 조합들 재초한 중단, 집단 반발. 전국 76개 재건축 조합들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담금이 과도하다며 부과 절차 중단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주택 통계가 왜곡됐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오면서 부과 자체가 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평균 부담금은 1억 6천만 원 수준이며 일부 조합은 최대 8천만 원 이상의 개발이익의 50%를 초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부담금이 부과된 근거인 2017에서 2021년 주택매매가 통계가 실제보다 낮게 잡혀 초과이익이 과도하게 계산됐다는 주장이 핵심 쟁점입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사실관계 확인 후 재초한 폐지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기사는 재건축 활성화와 조합원 부담 사이의 갈등, 그리고 정부 정책의 신뢰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논쟁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91.6대 1 경쟁률 돌파. 용산 청년주택 완판된 이유는? 용산 남영역 롯데캐슬 헤리티지가 100% 계약을 마치며 완판되었습니다. 총 269가구 중 217가구가 민간 임대로 공급되었으며 청약 평균 경쟁률은 91.6대 1, 특별 공급의 경우 최고 240.5대 1까지 치솟았습니다. 서울 1호선 남영역과 가깝고 숲대 입국, 삼각지 등 4개 역세권과 인접, 인근의 다양한 편의시설도 위치해 우수한 입지와 합리적 임대 조건이 인기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이 사례는 서울 도심 내 청년 맞춤형 공공주택의 수요가 매우 높다는 점을 보여주는 동시에 입지와 교통 접근성, 합리적인 임대료 조건이 청년 주거 정책의 핵심 경쟁력이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22% 껑충 뛴 청담, 에테르노. 부자들이 집착하는 트로피 하우스의 비밀. 트로피 하우스는 상위 1, 2%를 위한 최고급 주택을 의미하며 올해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에테르노 청담은 공시가가 전년 대비 22% 상승하며 주목받았습니다. 더 펜트하우스 청담,
PH129과 함께 초고가 단지들이 최고가 상위권을 석권했으며 이들은 모두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았습니다. 강남권과 성수동 일대 재건축 수주전에서 고급화 전략이 핵심이 되고 있으며 현대건설은 압구정 현대아파트 재건축 출사표까지 던진 상태입니다. 특히 에테르노 첨담은 4년 연속 공동주택 공시가격 1위를 차지하며 상징성을 강화했고 고급주택을 통한 자산과시 욕구와 상징적 성공의 표현수단으로 자리 잡았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분양시장 부연 속에도 초고가 주택은 예외처럼 버티고 있으며 이를 통해 건설사들은 브랜드와 디자인, 희소성으로 시장을 선점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대형 건설사 긴장하게 만든 중견사의 반격. 서울 재건축 수주전 판 흔든다. HS화성, 우미건설, 동부건설 등 중견 건설사들이 최근 서울 재건축 수주에 적극 나서며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공사비를 낮추면서도 품질을 높이는 전략을 내세우며 조합원들의 선택을 이끌어내고 브랜드 인지도까지 확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HS화성은 면목동 2의 5번지구역 321가구, 우미건설은 상봉역 가로주택 146가구, 동부건설은 고척동 4, 5, 6구역 등에서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대형 건설사들이 독점하던 재건축 시장에 중견사들이 본격 진입하면서 경쟁 구도가 재편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산건설, HDC 현산 등도 본격적인 정비사업 수주전에 나선 상황이며 조합 입장에선 비용 대비 효율성, 브랜드 가치 등 다양한 선택 기준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구독 좀